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토탈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인사팀장인 손춘목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죠? 네, 대기업, 삼성, 현대, 공기업 이런 거는 다 들어보셨죠? 저희 회사는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봤어요? 요즘은 못 들어봤네. 나도 조금 우리 회사 소개를 좀 짧게 하고, 왜냐면 여러분이 다 과가 이런데요. 지금 우리 회사에 아움도 들어가 있고, 식품, 컴퓨터, 조선, 금융 다 관계돼 무역을 하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과 지금 여기 네 사람 다 관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강의를 할 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어떻게 진로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그 진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대기업은 다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취업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관련돼서 좀 정보를 같이 나누고 하니까 그 아울러서 여러분에게도 조금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한번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회사 지원을 해주시면 또 또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저희 회사 소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여기 소재가 해운대에 있습니다. 제2센텀 단지에 지금 1단지는 KNN 방송국인데 아시죠? 그쪽 부분 1단지, 2단지가 저희가 동사무시장 제2센텀 2단지, 3단지도 옆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IT 단지입니다. 연결해서 만드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교통요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 회사도 지원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소재에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참 오늘도 직원들에서 휴식을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휴식 공간에 산책 공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복지를 강조하느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넷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동의대도 오는데 인터넷 소문 나는데 너무 밥이 맛있다. 또 밥을 여학생 두고 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IT 회사지만 그런 복지가 잘 됐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다 연역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이런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대구에 있습니다. 또 대구에 똑같은 건물인데 조감도라서 보이시면 큽니다. 대구에 첨단 여기는 뭐냐면 의료단지 천복단지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거기에 저희 사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시뮬레이터 응용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의료 쪽 분야에 개발하는 그런 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공연구소고, 자, 이건 참고로 두 가지 본사하고 지사를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가 우리가 전 세계 네트워크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음력이 언제 88년 11월成立됐고 음력은 32년입니다. 올해처럼 IT 회사는 최고 장수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IT 기업으로 항공물류 IT 기업 세계 2업체입니다. 세계 2위. 근데 최장수기업이죠. IT 회사는 맞죠? IT라서 IT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 대표님 조남이 최장수입니다. 최장수 기업입니다, 우리가. IT 회사가, 그죠? 저희 대표님 성함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최장수 기업이 됐죠. 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내 이름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간만 더 많으면 한 30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동기부여 특강 세바시처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 한마디 끝났습니다. 항만물류 IT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업체입니다. 근데 인원이 뭐냐? R&D 인력이 거의 70%입니다. R&D 인력. 그다음에 또 물리학과, 경제학과 이런 쪽이 있죠. 회계, 이쪽에. 여러분, 선배 중에 회계학과 우리 직원입니다. 개발자도 지구인 거 알죠? 네, 있습니다. 동일 학생들이 상당히 좀 우리 회사에 많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통틀어서 코스닥 기업은 우리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산, 경남, 경북 통틀어서 IT 회사는 코스닥 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각종 시스템 인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해본들 슈북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런 하나 정도로 제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어쨌든 좀 전문 용어들이 많죠. 조선 쪽으로 있으면 알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 TS 슈퍼카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딱 일어나자마자 위에서 불티나게 전화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자, 배가 건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건조가 되면 우리 시스템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조선소나 이런 데서. 왜? 배가 운항할 때 자동차도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4차 혁명 시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움직이는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 AI가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식품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식품, 제조, 화학, 건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의 기업들이 과연 그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일부밖에 준비 안 한다는 겁니다. 일부 극히 일부. 그만큼 심각성을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산이 그만큼 많이 안 되니까. 준비할 인원도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급 인력도 뽑부된 분들 그런 공부를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뭐냐? 쉽게 말하면 배가 운항할 때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쏠리죠. 그걸 자동적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또 화물을 실을 때 너무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실으면 깔아줄 수 있잖아요. 깔아놓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그대로 계산하고 자동 계산합니다. 아, 이 화물 이 정도만 실어야 돼. 이상 실면 안 된다. 이해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세월호 보면 뭐 어떻습니까? 라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칭. 자, 이거는 자동차도 이게 무게 중심이 다 혼선되어 있죠. 고박 장치도 안 돼 있고, 그러면 한쪽 쏠리고 그러잖아. 한쪽 배가 또 그 자동차는 뭐가 쏠리고 어떻게 배가 누르고 수밖에 없어. 이와 같이 배에 따른 안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동을 제어하는 겁니다. 이 슈퍼카고 제품이 전 세계 9대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국, 영국, 로이드 이런 전 세계 9대 선물을 받았고 전 세계 지금 한 1000척 배를 건조한 1000척이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요가 유사한 캐스퍼라는 제품인데 캐스퍼가 뭐냐면 선사용 저가 시스템인데 여러 분도 알고 계시고 세계 머스크 1위부터 3위까지 시행시까지 우리 애가 한 300척 수술 받았어요. 데이터 입력하는데 알바 구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수술하다 보니까 인력이 수급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 3을 다 우리가 수술해도 이런 산업이 필요하죠. 인원 우리가 107명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제품들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터미널 시스템도 있고 그 제품들이 마켓시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세계 시장을 거의 우리가 미국의 나비스, 벨기에 코스모스, 한국에는 우리 TSB 이 3사가 전 세계 시장을 독식했으나 벨기에는 벌써 오래전에 코스모스는 작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 나비스조차도 미국의 큰 기업에서 지불하라는 업체, 얼룩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업체 그 내표도 있는데 그 업체 자회사로 거기 분과로 합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세계 시장은 저희 회사에 많이 주도로 하고 있는 트렌드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격으로 다 우리가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 IT라는 게 장점입니다. 본격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앞으로 트렌드 대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 산업이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지식 산업. 그래서 각종 수상을 다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수상 현황이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연구소에 여기 우리 경영학과 출신도 있습니다. 개발도 하고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또 조선공학과, 이런 시뮬레이터, 어공학 연구소 여기 뭐 어공학 비슷한 데도 있더라고요. 개발, 선박 자동화, 조선 다 연결되죠. 그다음에 식품 없나? 있습니다. 우리 식당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뽑겠죠. 영어, 국제 무역학과, 경영, 우리 제 관리처럼 경영학과 뽑겠죠. 다 해당됩니다. 그죠? IT에서 하니까 IT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개발자가 있는 거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조그만 업체, 소규모, 네다섯 명 갖고 우리는 규모가 크잖아요. 100명은 자, 여기서 지금 다른 전 세계 다 있지만, 베트남 별도 법원이 있습니다. 베트남. 여러분 여기서 좀 쇼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베트남에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 하지만 신흥국가지만 머리도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대 출신들 베트남 대학에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IT 인력을 뽑습니다. 4학년 졸업, 4학년 졸업반. 영어 일단 100%다 됩니다. 영어가. 일단 두 번째 코딩 능력 다 됩니다. 세 번째 너무나 성실히 일을 잘합니다. 자, 이거 세 가지 다 갖췄는데 월급에가 얼마일까요? 과연 한 사람 개발자 대충 계산 치거든요. 우리 직업 최저 시급 포함해서 175만 원에서 거의 한 180 잡고 그러면 뭐 정규직 같으면 한 200만 넘어가죠. 수입 사무죠. 그러면 걔들은 얼마 받을까요? 알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대충 걔도 경영학 쪽으로 계산 안 됩니다. 관리를 하려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300 550 250 우리 조승모 베트남. 네 베트남 경제로 따지다 하더라도 딱 저희 최저시급보다 못 받을 거. 오구지 뭐 100만 원 정도 140 월 30.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대학생들이 산수를 못 봅니다. 이거 네 사람 직접 선생님 보시면 알 겁니다. 서울대 아들도 산수를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는 뭐냐면 기초 수학을 합니다. 놀랬죠? 서울대 연구원들이 9명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 인력하고 교과 과정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기초부터 해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지금 현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랬지만 개발자가 옛날에는 30만 했어요. 요새 미국 기업들이 많아요. 월급에가요. 개발자 좀 올라가지고 40만 원이에요. 지금 월.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줘요. 근데 영어 다 되고 코딩도 안 되고 능력 다 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영어 안 되고 코딩 안 되고 다시 회사 들어오면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얼마? 20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대기업 삼성 이런 데는 베트남 지금 대구도 그렇지만 걔 10명 뽑으면 400만 원이잖아. 10명 뽑으면 400만 원인데 그거 뽑으면 여자가 영어 다 되고 다 되는데 400만 원 주면 되는데 월 10명을 뽑으면. 근데 우리가 신입사 뽑으면 10명 뽑으면 마음이 3명을 200 잡고 2천만 원 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가르쳐야 돼. 1년 동안. 지금 개발자를 가르치면 1년 반이 걸려요. 교육시키가 선생님 그렇게 하려고. 옛날에는 진짜 그래. 지금 옛날에 지금 15년 전 동의대 학생들은 6개월도 안 되면 외국 다 보냈어요. 그거 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빡시게 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좋은 직장을 하니까. 그 학생들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워낙 많은 다양성이 많다 보면 그렇지만 그때보다 머리는 지금 학생이 더 좋아요. 옛날 학생들보다는 머리를 보면.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취업 전략이나 이게 하나도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산수를 잘해라. 내가 10,000원 주고 8,000원 물건 샀어요. 그거 얼마 받아야 됩니까? 위치를 받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실천하는 필요한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루트 심화 탄젠트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실천하는 필요합니까? 그럼 연구나 국방과학기술 연구는 어디 있는 데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회사에서 뽑는 인재는 뭐냐? 기초가 잘 된 사람, 기본 코딩이 가능한 사람, 상식을 아는 사람, 높이죠. 옛날에는 우수한 학생을 뽑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기초가 잘 된 사람. 선생님 보세요. 재미난 게 우리 회사에는 개발자 중에 정치의학과, 경영학과, 생물학과, 미생물공학과, 심지어 신방과 출신도 있어요. 지금 체육학과 출신인데 걔가 개발 팀장 체육학과 출신에 체육학과 나오는데 영어도 네이티브로 해요. 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 갖고 있냐 중요해요. 그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데 안 했을 뿐이다. 영어 못한다고 1,000만 원 줬어요. 영어 못하는 게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어 잘하는데 잘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발 컴퓨터 공학과 안 나왔는데도 다 일반과 나와가 1년 딱 했는데 컴퓨터 공학과 딱 비교해보니까 조금밖에 차이 안 나요. 1년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노력의 차이야. 그래서 제가 또 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직원이 우리 전 세계 해외 나가 있잖아요. 6개월 동안 시간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미국에 살아야 돼. 3년 동안 미국 살았는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6개월밖에 안 돼. 그럼 이 친구는 너무나 절실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내야 되고 가족끼리. 근데 이 친구는 딱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 영어 공부한 거예요. EL에서 다니면서 낮에 저녁 밤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루에 20시간 공부한 거야. 영어 공부. 거의 뭐 네이티브 없어요. 6개월도 했는데. 네이티브가 엄청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거야. 우리 20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차이일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오랫동안 그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저도 20년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TSB 공무원이라 6시 딱 하면 9시 출근해서 6시 딱 퇴근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리틀 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 매출은 작아도 전 세계에 어떤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본사는 근데 왜 서울에 안 가냐고 합니다. 서울 가면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우리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 헤드오피스 부산에 있어야 여러분 같아서 또 부산을 사랑하는 대표이사님께서 부산에 이런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 여러분들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용하고 뽑을 거 아니겠죠? 그래도 지역 사랑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고 어디가 대전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90% 해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외국 고객들 오시면 뭐 투어 해줄 수 있는 부산항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그래서 아까 베트남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남미까지 다 전 세계를 다 우리가 수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남미까지. 유럽, 아시아, 스페인 아시죠? 옛날 잘 나갔다. 윤식당 알죠? 그 옆에도 식당 우리 또 수수료가 20억짜리.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개발자가 마케팅도 아닌데 개발자가 전 세계를 다 다녀요. 내 돈 한 푼 안 다녀요. 내 돈 한 푼 안 내고 전 세계 갈 수 있는 개발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대기업도 그런 데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영어 공부 따로 안 해요. 일본어 공부 따로 안 해요. 그냥 완전 자는도 그냥 일본어 되고 영어 되고 그래요. 저 또한 마찬가지. 영어 공부 따로 한 적은 없어요. 회사 와서 조금 뭐 있었지만 늘 보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익숙해져 있잖아요. 영어가 익숙해져 있고 일본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관점을 보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회사를 가면 자동적으로 자, 내 애인이 미국 사람이야. 아니, 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뭐 영국 사람이야. 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영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대화를 하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야. 내가 필요해서 해야지. 내가 필요하지 않는데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야.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외교관이 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어도 하기 싫어. 근데 내가 외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싫지만 영어를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게 답인데. 그럼 세상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나 이런 말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뭘 하라 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꿈을 가져가는데 꿈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 꿈을 이뤘다면 어떤 회사였나? 여기 우리 회사였어요. 요평수 주차 빌딩에 조그마한 대표사실 요 개발 10명이 딱딱딱 붙어 있었어요. 그 11명. 주차 빌딩에 어마한 데 있잖아요. 곰팡이도 피우고 누가 오겠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저는 갔어요. 비전을 보고 면접을 보니까 화려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이 큰 회사에 걸려서 사실은 서울이 큰 회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미쳤어요. 어떻게 이상한 그런 회사를 중앙동에 조그마한 그럴만 회사를 갔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된댔죠. 보는 시각을 가져라. 회사를 보는 지금 삼성이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 당연히 다 좋잖아요. 누구나 다 갈라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진주를 찾아요. 그런 눈을 키워야 되는데 제가 연애 특강도 한 번씩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여지는 거 보지 마라. 그럼 만나고 자꾸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학 때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 이야기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내가 살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 무형의 가치를 말하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우리 회사 연봉에 대해서 놀랄 겁니다. 우리 회사 너무 짧죠. 회사 속에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4가지입니다. 최고의 기술 갖고 있고 독보적인 경쟁을 갖고 있고 R&D력이 있고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표준화된 스탠다드가 돼 있다. 끝이.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연락 와요.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처럼 쫓아다녔어요. 사실 우리 회사 소개 하나만 해도 여러분 동기부여 다 됩니다. 우리 회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있잖아요.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에서 토탈 소프트뱅크니까 중앙부에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이 여자 미인들이 세명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랐지 했어요? 돈을 막 되는 달러를 내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해달라는 게 익스체인지. 환전 소비가 뱅크니까 토탈이니까 자기들은 다 바꿀 수 있는 줄 알아요. 러시아 사람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우리 회사가 여건과 공간에 대한 얘기해도 이건 한 몇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건 양해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사 그런 기술을 만들어 왔고 뭐 경영목표 이건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자 우리는 뭐 지금 요즘 만남대 등등 나중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94년도부터 입사할 때부터 커피를 제가 타봤어요. 여자도 타준 적도 없어. 서로 타본 거. 다만 손이 외국 고객이 오면 뭐 일하는 여성분이 타주고 이런 했지. 남녀 평등 개념은 우리 없어. 자체가 수술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만 마인드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진급은 뭐 자동 진급이고 승진도 마찬가지. 학벌보다 우리는 학벌을 안 봅니다. 능력 위주이기 때문에. 과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취준장도 갈 수 있습니다. 해외 가족끼리 결혼한 사람도 갈 수 있고. 우리 야근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있었죠. 왜? 야근이라는 의미보다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 선배들이 만드는 게 그 11명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적인 회사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죠. 그죠? 하루아침에 만드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이런데 우리가 이게 삼성인 좀 복지를 많이 가져왔어요. 뭐 이런 기타 등등들 주택자금 뭐 저도 주택자 받아서 2천만 원 무이자 옛날에 뭐 이런 것부터 대학원 가고 대학원 지도 지금 우리 딸이 100% 공짜잖아요. 등록금 공짜야. 너무 좋아요. 그죠? 근데 사립의 경우는 50% 나와요. 공립 다 100%, 고등학교 다 100% 지급하고 유치원 다 지급하고. 그러니까 모든 뭐 다 지급은 다 됩니다. 아침 점심 다 주고 기숙사도 있어요. 그런 공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소업체 치고 IT 회사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그냥 이력서 보고 뭐 회사 찾아서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설명을 하니까 지원자도 있고 또 3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올라가고 공부하고 실제 오는 학생이 있으면 동일 학생도 동시에 안 듣고 그래서 제가 로드쇼를 많이 합니다. 16년째 하고 있어요. 16년째. 동일에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연봉이 높습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대충 뜬금없어요. 작습니까? 많습니까?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연봉 5천만 원이에요. 많죠? 근데 왜 2,700밖에 안 돼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네트 가격을 적었거든요. 네트. 실제로 뭐 세제급 포함하면 3,190만 원 나와요. 다 빼고 순수한 가격이. 근데 왜 또 5천만 원이 나냐? 자 보세요. 입사해갖고 내가 전세를 다녀서 자 우리 유럽 가잖아요. 스페인 간다, 그리스 간다, 네덜란드 간다. 뭐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60%, 70%예요. 그러니까 3년 또 있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영어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고 영어 못하는 걸로 돈이 얼마예요? 국제에서 감가, 전 세계 어떤 그런 트렌드 모든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형의 가치. 돈으로 환산해서 무형의 가치가 있고 보여주는 유형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걸 합쳤을 때 5천만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는 받는 건 있지만 내가 다른 옵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누가 본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에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그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형의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죠. 내가 개발자인데 항공료 왔다 갔다 얼마 했어? 100. 그럼 스페인 사람들 만나다 보면 스페인어도 배워야 합니다. 그럼 또 네트워킹 되죠. 또 자기가 나 회사 그만두라도 내가 네트워킹 있으면 전세에 놀러 갈 수도 있어. 그 사람 친구가 되고.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또 그 집에서 지하실 수도 있고 비용 절감되고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시험 단 한 번 치본 적도 없어요. 근데 2개국을 하잖아요. 2개국을 따로 엄청나게 공부한 것도 안 해요. 매일 뭐 보고 하니까 그걸 20년 동안 봐보세요. 공부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어지겠죠. 그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력서는 우리 회사 뭐 똑같습니다. 어느 거 안 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여기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 비전이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의 사람 연봉 1억 주면 누구든지 가겠죠. 나도 가겠습니다. 그죠? 그럼 1억 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회사가 힘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돈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1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정말 그 회사가 내가 하고 싶은 내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라든지. 맞죠? 세 번째, 복지나 이런 데 모두 잘 돼 있고 내가 좀 다른 분야지만 뭔가 해볼 수 있는 회사. 이 세 가지 다 갖춘 회사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 가지 다 갖추는 거죠. 나중에 시간 때문에 우리 여직원이 입사한 케이스가 있는데 너무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았는데 1분 모임들이 짧게 해드릴게요. 이 친구가 경희대 법대를 갔어요. 법무 담당을 뽑는데 너무 학벌 좋잖아요. 수비도 좋고.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인사 면접을 딱 보고 안 뽑으려 했어요. 안 뽑으려고 딱 고민하고 이제 너무 우수하니까 우리는 우수한 사람 뽑을 수 없잖아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딱 눈을 똑똑거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연봉을 안 줘도 좋으니까 써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년 동안 급을 안 줘도 좋으니까 써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배운 입장 이 회사 꼭 오고 싶어서 저는 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고시 3번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다 싶고 터닝을 해서 제가 영문 계약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다 찾아보니까 대기업도 찾아주고 대기업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중소기업 중에 우리 회사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죠.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원도 쓰는 건 거예요. 이렇게 면접을 받는데 감동받았어요. 3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잘했어요. 센스도 있고 일도 잘하고 내 밑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우연히 3년 딱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시험을 쳤대. 뭐 그래도 옛날에 사법고시 조금 예언이 쓰는 거야. 근데 로스쿨이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유행했는데 제일 끝돈을 걸린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3년 지나서. 3년째는 좀 지나서. 제가 축하해주죠. 야, 이 그 꿈이었는데 그래도 우연한 기회에 그 걸린 게 어딨노? 그래서 박수 치고 보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대기업 있잖아. 삼성도 마찬가지 어느 기업이에요. 제가 영어 면접 봅니다. 영어 면접. 영어로 잘 써보세요. 4명도 눈치를 봐요. 근데 한 명이 My name is that's all. 홍길순. 이랬어요. My name is 홍길순 that's all. 이랬어요. 그 기회가 되게 걸렸어요. 그 이사 담당자 앞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은 한마디도 못했어요. 자기는 영어를 잘 몰라. 근데 그 애가 뭐랬죠 합니까? 제가 지금 기사가 요구한 토익 750점은 안 되는데 제가 6개월 과정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0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는 기사 입사가 된다면 1년만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디마드를 그렇게 딱 했어요. 내가 더 뽑겠죠.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냐고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한 그런 상식을 말해요. 그런 자신감.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은지.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들면 어떻습니까? 사귀고 싶은 마음 들죠? 그럼 눈빛이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눈빛, 예. 다음에 화가 나죠, 얼굴에서. 같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뭘 한다? 그럼 큰 돈을 많이 버는 데 가야 됩니다. 근데 내 가치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 뭐였겠습니까? 우리 회사는 돈 많이 준다 안 했잖아요. 비전이 있다는 거죠. 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소리 이렇게 마치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취업을 결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업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창업하는 사람도 또 제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컴퓨터 공학과든 소프트 공학과든 식품 영양학과 나와도 식품 영양학은 당연히 뭐 그런 데 간다 생각하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IT도 마찬가지고 조선공학과도 마찬가지고 내가 해양대를 가더라도 다 배 타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안 해서 배 안 타요. 다른 쪽으로 이전해요. 이와 같이 이제는 전공하고 무관하게 많이 다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전국 사자서 하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 또 쇼킹한 문제가 있을 건데 제가 무슨 과 나한테 물어보면 맞추는 사람이 한 10,000명 중에서 한 2명, 3명은 맞췄어요. 제 과를. 학과로 그걸 맞추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물어봅니다. 이 산수 문제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아까 4층 이상 맞췄죠? 그죠?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아까 저거보다 더 쉽죠? 맞아요, 맞아요. 자, 지금부터 문제를 냅니다. 다음 기 똑같은 이런 문제예요. 유사한 게 있는데 아는 사람, 답을 아는 사람 손만 딱 들어줘요,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대학교 4학년 이렇게 말을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개나를 오고, 뭐 부산대, 동아대 같은 경우 다 오면 10번을 내가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왜? 근데 바로 말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세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번을 얘기해야 돼요, 항상.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상식이 얘기했죠. 진짜 그래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4명밖에 없으니까. 단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 딱 손만 들어주세요. 산수 문제입니다. 넌센스 아니죠? 자, 요거 답이 5가 나옵니다. 뭘 넣어도 답이 5가 나올 거예요. 아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앞에 문제가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자, 아는 사람. 몰라요. 초등학교 2학년도 맞추는데. 선생님 보셨죠? 몰라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지 압니까? 곱하기 나누기 빼기 듣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루트 2까지 넣더라고요. 산수 문제인데 어떻게 루트 2를 넣습니까? 여러분 아까 교수님도 못 맞춰요. 여러분 당연히 못 맞추면 이해하시네요. 여기에 모든 철학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김미경 강사나 김창호 교수님 너무나 멋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 책을 한 100권 읽었으시죠?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내가 꼭 무슨 책을 읽고 누구 기억이 납니까? 난다 하더라도 발표를 안 나죠. 이거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기억이 남아요. 여기서 다 내가 여기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을 내가 말씀드려요. 자, 모르겠죠? 빨리 모르나세요. 근데 여러분 과 학생들 맞추는 학생도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한 15,000명 중에 한 100명밖에 못 맞췄습니다. 그 국립대 다 포함해서 서울대까지, 서울대 학생까지. 왜 서울대 학생이 못 맞추죠? 근데 맞춘 사람 맞추잖아요. 그죠? 그럼 맞춘 사람은 뭐죠? 부산대 100명 중에서 10명을 맞췄다 했잖아요. 이 문제를. 그럼 90명 못 맞췄어요. 왜 못 맞출까요? 맞추는 사람 10명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게.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 답은 다 알아요. 그 답 여러분 아는 답입니다. 답을 아는데 안 보려는 거죠, 사실. 안 보려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익숙해져 있지 않죠, 지금. 그죠? 이 문제가. 그래도 익숙해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2.5 더하기 2.5는 얼마입니까? 2.5 더하기 2.5 얼마입니까? 어렵습니까? 그 학생, 초등학생 이것도 몰라요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왜 이 문제를 내가 내겠습니까? 세상엔 답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답. 자, 영어 모르면 되겠습니까? 한국어 되는데 안 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만 사법고시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어요. 사법고시도. 왜 걸릴 수 있는지 알면 딱 10년 동안 사법고시만 나이 제한 없이 10년 동안 하루에 공부를 6시간 해보세요. 하루도 안 가지고 10년 동안. 사법고 이런 거 있잖아요. 깨워보세요. 안 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법도 안 나오고. 된다는 겁니다. 안 했을 뿐이에요. 그냥 안 했을 뿐이지. 자, 제가 음치였거든요. 노를 전혀 못했어요. 노를 전혀 못했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악보도 뭘 지금도 악보를 몰라요. 악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타를 치고 버스킹하고 노래를 할까요? 음치였는데 박치, 음치 다 했어요. 우리 친구가 그냥 떼치가 됐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는 말 듣고 헐렁헐렁 하다 보니까 지금 버스킹 갈 정도 됐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전 거짓말 아닌데 다 있습니다. 근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는데 왜 안 되느냐?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내가 자극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극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액션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떻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학생은 아빠 엄마 생각하는데 당연히 밥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구분 문제가 없잖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절실함이 없잖아. 절실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수님께 네 열심히 해라 영어 공부해라 뭐 해라 받았습니까? 집에서 안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 해보세요. 도전의식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도전의식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모릅니까? 그 단어 내용인데 그죠? 그 하는 계속 얘기하면 압니까?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의 커튼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입을 하면 돼요. 뭐가 안 풀린다 이니까 해서 뭐가 안 풀린다. 아 답은 있다.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2.5라 생각하지 말고 그럼 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답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은 모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건이 있었어. 그럼 내가 아는 변호사도 알고 검사도 알아요. 친구 중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언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죠? 법조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모르잖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어떻게 하면 걔가 착하잖아요. 제가 전문가니까. 바로 그거예요. 꼭 무슨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그것의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 전문가가 있다는 게. 여러분 교수님도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꼭 10시간, 20시간 하는 게 아니라 답은 내 옆에 다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안 찾아가는 거야. 아이 모르겠다. 인터넷 보면 이게 있을란가?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학생들이 개발자든 학습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과 기초. 그래서 진로가 이게 되는데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대기업 종수를 했잖아요. 내 모든 것을 몇 천을 다 줄 테니까 젊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대기업이 종수가 돈을 그래 벌어봤는데 돈만 벌었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돈만 쫓아오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이 뭐냐? 크게 한 20가지 됩니다. 한 18가지 모르고 지금 여러분 이 마음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는 교육도 이렇게 받아왔고 주변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인식들, 좋은 기업에 가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 또 취업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돈이 많이 들고 제한적 요건 사항들. 그래서 대기업은 정보 많댔잖아요. 중소기업은 부족해서 중소기업 간다. 천만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이 대충 가는 데도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지, 아주 옛날. 중소기업 때는 나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99%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입니다. 그 1% 정도가 대기업이지. 안 그래요? 몇 개 안 됩니다, 대기업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해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업을 받아왔어요. 대학교 4년도 하고. 근데 보세요. 퇴사율 한번 보세요. 퇴사율. 입사를 해놓고 퇴사율이 거의 뭐 대기업은 제가 3년 전에 동의대 특강을 왔는데 자기 택시기사님이 저 아들이 삼성전자인데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한대. 빨리 퇴사시켰어요. 그랬어요. 감사함을 모르는 감사함.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IT에 힘들어서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40% 깎아야 돼요. 입사해서 대기업에서 40% 삼성에서 40% 퇴사를 해요. 1년 반도 안 돼서. 그 이유는 뭐냐? 3가지. 너무 힘들었어. 회사에 힘 안 드는 회사가 어디서? 그럼 삼성에 3천만 원씩 왜 씁니까? 그죠? 연봉을. 두 번째, 적응이 안 됐어. 적응이 안 되는데. 회사에 적응이 안 되는데. 조직이 적응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인문도 적응이 안 되고.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럼 그냥 남보기 위해서 직장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큰 기업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사해가지고 퇴사 고민하고 이직 고민하고
심지어 이게 대기업도 이동이 심했어요. 옛날에 두산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딱 있다가 한 6개월 좀 넘어가서 LG 딱 갔다 LG에서 아 두산도 가는 이렇게 몇 개월도 안 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몇 개월도 안 가는 학생들 다시 뽑으려면 뽑겠으면 안 뽑겠어. 안 뽑지 이 사람은 메뚜기다 이거 오래 못 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자사에 맞는 사람 뽑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우수하다 뽑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지원하려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맞는 스펙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내가 했잖아. 외교관을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외교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지역을 다 선택해서요. 체험박람 가보면 부모님들이 야 여기서 닫혀있어 이러면 한두 분 안 해. 그 이야기 끝이 없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애 영어 잘하고 컴퓨터 잘하는데 엄마가 다 연락을 와요. 심지어 이리 쓰고 우리 아들 지금 딴 회사 다니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눠주고 있어요. 부스 앉아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 엄마 부모님이 다 해주고 주변에서 뭐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자, 여러분들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사진 찍어 놓으면 됩니다. 찍어 놓으세요, 편하면. 그러니까 뭐 철학이 어떻고 개인 성격이 어떻고 이거 막 하잖아요. 우리 적성 검사하면 뭐 이렇게 보면. 근데 진짜 좋아하는 어려운 말 아니죠.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과목도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릿속만 생각해서 엑셀 파일로 적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쫙 적어보고 내가 싫어하는 게 뭐가 있는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잘못하는 게 뭔지 스와트 분석 있잖아요. 스와트 분석 내가 잘하는 거 원하는 거 위기 기회는 말고 일단 요 네 가지를 딱 판을 딱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너무나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한다네요. 네 꿈을 막 300까지 적어봐. 너무 황당할 수 있지만 그 적는 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까 사수 문제처럼. 너무나 단순한데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요. 지켜봐 이런 거예요. 형 비도 오는데 뭐 미국 동의대 밑에 가서 밥을 뭐 파전에 한잔 먹을까? 아니면 뭐 대충 아무거나 먹지. 그 사람 많잖아요. 먹으러 갈래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 뭐 회사에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 회사에 아무 때나 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비도 오니 요 학교 밑에 어느 장소에 파전에 막걸리 한잔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육가원칙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결과는 없고 결론은 없고 서로만 있고 핵심이 없는 대부분 90% 이상 거예요. 제가 면접을 많이 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학생들. 책을 안 읽어도 너무 많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나 분명히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그 공통분모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입니다. 직업을 가질지 뭘 할지, 그죠? 본인은 그걸 내재된 마음 끄집어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저쪽이 취업 잘 된다, 저런 과가 아, 되게 깜깜 내고 많다더라. 자꾸 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의해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흥미특성인데 이거는 참고 사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거는 뭐냐면 참고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내가 꿈꾸는 일, 내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일, 결과물을 오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반드시 사진 찍어놓으세요. 혹시 저기 뭐 말고라도 스마트폰 있으시면 이게 제가 말한 핵심입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뭐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뭡니까? 그건 취미예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게 직업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나는 수상 스킬 좋아해. 그걸 직업을 가집니까? 근데 나중에 직업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기본은 그래. 두 번째, 좋아하는 일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잖아요. 이런 경력, 이거 작업인데 뭐냐? 자기 네일 아트를 너무 좋아해. 네일 아트. 그거 기업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작업해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하고 싶다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애견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애견 시험 하고 싶듯이 애견 뭐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애견 전문 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럼 창업을 해야 될 게 있어. 창업. 그죠? 창업을 해야 될 게 뭐냐? 꿈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화여대 나왔는데 삼성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내가 취미로 뭐 좋아했던 게 뭐냐면 취미로 메이크업을 너무 좋아했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1년 반은 회사 다녔는데 삼성에 전자인가 그러는데 메이크업 들어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자기 동료들이랑 심심하니까 메이크업 내가 해줄게. 니 좀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더니 너무 잘하거든. 근데 얘가 또 야 쟤가 더 메이크업 잘하더라. 그래 소문 듣고 점심시간 되면 얘들 찾아오는 거야. 메이크업 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지금 일하는 거보다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많은 거야. 쉬는 시간에. 이게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걔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다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지금. 그래서 그냥 마음이 뭐냐. 청담동에 메이크업 샵을 차렸어. 대박 났어요. 연예인들도 좀. 언론도 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저 세 번째가 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는 원래 IT 쪽하고 감사했어요. 기계하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과도 완전 다르고. 그런데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A라는 회사에 기업에 인턴십을 했는데 너무 컸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못 다룬다는 이유로 아마 실력은 있는데 컴퓨터를 못 다룬다는 이유로 뭐 인턴십에서도 하고 나서 입사가 이제 안 했죠. 못 했죠. 사실은. 실력 관계없이. 컴퓨터가 뭐지?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맥킨토시에 와 있었어요. 컴퓨터 그냥 좀 못한다고. 실력하고 그건 도구잖아. 컴퓨터는 그죠? 그건 좀 배우면 되는 건데. 그죠?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차에 서울에 걸렸고요. 컴퓨터 하는 회사가. 우연한 이 회사에 뭐 교수님 추천을 해서 넣어봤는데 내가 거기서 쇼크를 받았어요. 면접 보면서. 너무 이런 회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래도 IT 회사하고 앞으로 비전이 있겠구나. 그런 것들 내가 대학 생활하면서 그걸 보면 회사만을 봐서 어떻겠습니까? 미친놈이 알겠죠, 저보고. 이 조그만 그런만 회사 있는 안 나오냐고. 그 좋은 환경과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앞으로의 신의를 본 거예요. 제 눈에 보였어요. 너무나 나의 고통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완전 반드시겠죠.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을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영어도 안 잘했어요. 회사가 왜 영어니까? 그래서 그럴 줄 아닙니까? My name 뭡니까? 뭐 캐스퍼, study, that's all. 디스크 플레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쪽팔린다? 안 쪽팔렸어요. 원래 영어를 못 했으니까. 공부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전됐잖아요. 점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됐습니다. 다 되잖아요. 지금 제가 국내 영업 대표도 하고 마케팅 팀장도 하고 기획관리 팀장도 하고 인사팀도 다 하잖아. 공부도 하고. 이야기가 또 길어요. 이건 하면 또 며칠 걸려야 돼 이야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사실 아까 외교관을 하고 싶은데 영어를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을 위해서 외교관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싫은 게 뭡니까? 영어잖아요. 근데 영어라도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교관 될 수 있으니까 영어를 하면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연결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 철학이 있고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소신이세요. 나는 이렇게 한다. 내 보세요. 야, 그런 데 가라. 내 무도 그밖에 안 주는데. 자, 우리 회사가 이랍니다. 어떤 친구는 연봉이 좀 그밖에 안 주나 이라잖아요. 우리 보고. 근데 이 친구는 그래, 니 내보다 뭐 봐봐. 니 우리 같이 가.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있어. 너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이게 뭡니까? 반론이잖아요. 그래. 그럼 나 누굴 맞추나? 왜 내용을 안 보고 현상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사실 대학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서양 철학이 있는 건 있지만 가치관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직업관, 인생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럼 연기 속에 나야 내가 존재가 몰라. 그리고 나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나를 분석하는 뭐 그런 프로들이 많죠.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프로 하고 하더라고요. 나를 알아봐도 몰라 사실은. 내가 뭔지도 몰라.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유명한 강사도 그랬잖아. 자기 정신병 갔다면 자기가 마무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저를 알까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단점이고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난 너무 원칙을 알잖아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욕심이 없어. 내가 벌고 살고구만. 딱 원칙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 원칙을 갖고 사니까. 남한테 뭐 어떤 그런 구애를 안 하잖아. 그런 게 안 들어오는 이 세 개가 좀 중요한 거 아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뭡니까? 물리학 쪽으로 자기는 가려고 해서 대학을. 예를 들면 똑같은 직업도. 근데 워낙 이 친구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 친구 머리가 좋아하는 말이야. 악보도 모르는데 피아노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쳤어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근데 동대문 칠레니 그거 보면 무슨 센터가 있어요. 큰 그 우주 비행기처럼 된 센터에 옆에 피아노가 있거든. 보통 가는 사람 치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치는데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아노 잘 치지? 그래서 음대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 실력 대단하대요. 근데 악보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컴퓨터 음반에 오는 걸 찍었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취미잖아요. 그런 거는. 취미를 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물리학 쪽으로 갈 거라 생각할까. 근데 얘도 갈 때 생겼죠. 내가 취미지만 이게 더 좋다. 이 길로 갈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냉정히 제가 보면 저 물리학과를 가서 취미로 편하면 돼. 맞아요.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하면 돼요. 제 아는 친구가 지금 교수하고 있거든요. 제 딸이 이루마 혹시 아는 이루마가 잘 나갈 때 제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에서 제 친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 친구 딸이 근데 이루마 복수뮤직 1위를 제껴버리고 지가 1위 했어요. 복수뮤직 1위. 신문 보면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이루마를 넘어가서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걔는 어디 갔습니까? 공학을 안 했잖아 지금. 근데 저기 서울에 4대 뭐 대학 있죠. 큰 대학이 있잖아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고 안에 들어갔긴 갔죠. 뭐 경제학과 내가 갔겠죠. 국영학과 예를 들면 무슨 기가 안 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홍대 가서 뭐합니까? 취미로 막 하는 거예요. 금방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럼 자기가 그쪽으로 유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부산 시립학 합창단하고 표본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3학년인가 2학년 기억 안 나는 중학교 시절. 그래서 이걸 제가 참고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갈 것이냐 전문직으로 갈 것이냐 공무원으로 갈 것이냐 이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게 안 판단, 여러분이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아예 판단 안 해서 원래 이건 2학년 때 말고 3학년 때 이걸 판단했어야 돼요. 최소한 3학년 때 판단했을 때 아까 내가 말했잖아.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갈 것이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갈 것이냐 내가 조직문화 활성화에 동료의 복지등 정말 잘된 회사를 갈 것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4학년이 딱 됐어야 된다 생각나야 됩니까? 그게 뭡니까? 절실한 건가요? 왜? 그때 4학년 되니까 내가 졸업할 학교를 안 다니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되든 뭘 하든 그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4학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스스로가 깨달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 시련을 듣고 그 시련 속에서 진짜 진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다음 감사함을 알 줄 알고. 그래서 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2학년 대상인데 이거는 뭐 직업의 기준들인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1학년 때는 뭐 하고, 2학년 때는 뭐 하고, 3학년 때는 뭐 하고, 4학년 때는 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만 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문고리 잡는 것만 대충 알려준다 뭐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과거 이야기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4학년 때 뭡니까? 이제는 4학년 때 뭐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영어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어느 기업 갈 거, 중소기업까지 갈 건지 공무원 할 건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혹시 돼 있어요? 혹시 돼 있습니까?
거의 돼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만 아니에요. 거의 90%안 돼 있어요. 여러분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트렌드냐면 취업을 안 해요. 학생들이 알바만 해요. 한 3개월 알바하면 180만 원이니까 200한 번, 600만 잡고 그럼 유럽 여행 가요. 자, 일본 가서 나하고 친구들하고 야 나가사키 짬뽕으로 가자 일본 놀러 가요. 배 타고 가서 뭐 옷도 좀 사고 지금 이런 트렌드 알바했어. 그게 편하다. 왜? 조직에 얽매지 않으라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 왜? 아까 말했죠. 대기업 가니까 스트레스 받고 돈을 주는데 눈치 보이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업들 알아야 돼요. 요즘에 학생들 어떤 트렌드하고 그러니까 옛날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 다른 게 뭐냐? 다른 거예요. 사람 환경이 다르고 패턴이 다르고 교육 방식이 다르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흥분이 조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양성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과 생각이 다양한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중소기업 기업 대표님께서들 보면은 과거만 적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분도 있으세요. 요즘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기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이유를 한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요즘 보세요. 제 딸하고도 방에서 누워서 카톡으로 대화하는데 저서 아빠 과자 좀 보고 싶어. 아빠 있는 과자 좀 갖다 줘. 갖다 줄게. 내가 또 아빠 과자 보고 싶다면 가져와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SNS 그게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소통해야 된다. 그게 예의도 없이 뭐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물론 예의라는 게 필요한데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많이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기업에 간 선배들도 있고. 그럼 그거 다 답을 아는데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고. 안 한단다. 인터넷하고 거쳐거쳐 본다니까. 기업체 사고도 보고 또 언론 기사도 보고 또 선배님 어떻든 또 들어도 보고 그래 학교마다 뭡니까? 입사한 선배들의 조언 우리에게 간담회 와서 한번 해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기업마다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 선배들 하잖아요. 그럼 들으면 뭐합니까? 그 좋은 내용을 들어도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안 되겠네, 저 이상.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안 했을 뿐이지.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 얘기를 많이 놀랄걸요. 나는 컴맹이었어, 컴맹. 컴퓨터 전혀 몰라요. 영어도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에서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근데 회장님을 한다니까 너의 가능성을 보고 절 뽑았대. 근데 지금 제 이 자리에 있죠. 제 이야기면 벌써 한 달 걸리는데 이야기를 뭐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영어도 안 돼. 컴퓨터도 전혀 몰라. 선과 조선 아무것도 몰라. 전공도 완전 달라. 그날 뽑는 게 이상했어요, 사실. 저도 황당했어요. 제가 뽑힐 이유도 없고 원래 서울에 이제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 그 기업에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 느낌이. 근데 이 회사 그냥 덜컹 오게 된 거예요. 그런 게 그게 이제 어떤 이해는 됐겠죠. 주차 빌딩이 허름한 빌딩의 회사지만 안에 내용은 알찼다는 거예요. 제 그때 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냐? 미켈란젤로가 이 말했어요. 하강 속에서 그 큰 알죠? 엄청난 작품 만드는 거. 어떻게 이런 대작을 만들어냈습니까? 물어볼까? 단지 작품은 하강 속에 있는데 내가 그냥 깎아냈을 뿐이에요. 보입니까 작품이요? 안 보는데 이거 깎아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작품이 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눈에 보인 거예요. 제 눈처럼. 아까 무형의 가치인데 무형의 가치. 저는 그 무형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인 거예요. 지금 이 회사 지고죠. 근데 그 당시는 좀 지나보세요. 새로운 기획, 뭐 안철수 있잖아. 안철수 기획 안철수도 있지만 비트 컴퓨터 많았어요. 그때 한참 붐이 났어. 그때 IT 회사 들어가려면 학과 들어가려면 어디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어디를 가야 될 정도 학적 그트라이 돼야지 IT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트렌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뀐다고 그게 바뀌는 거 아니죠. 모든 기반은 어떻습니까? 화학, 건설, 식품 모두가 뭡니까? IT 기반이 없는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조선, 화학, 자동차 모든 게 어떻습니까? 다 그런 기반이 있다는 거죠. 조금 하고 한 5분씩 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나만의 무게가 있어야 되네. 남들 똑같은 경쟁이 있는데 똑같은 과인데 자 학점이 떨어진다, 뭐가 떨어진다. 그 차별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심지어 미소도 그게 돼요. 자기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저 친구 인상이 참 좋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잘 가르치면 되겠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 영어 토익 900점 당장 받을 수 없지만 당장 바뀔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거는 내 표정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딱딱한 거예요. 인상이 딱딱하면 돼요. 살짝 미소 주면 느낌 좋잖아요.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투자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답을 다 안다고 산수 문제를. 근데 아까 왜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다 답을 알아요. 생각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남들이 다 영어 같으면 옛날에도 아랍어로 저는 하겠습니다. 막 영어 기부를 한다죠. 아랍어는 뭐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 데서 나만 특화된 분야. 그럼 그런 회사에서 자기 돋보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샘플링해서 한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중국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조선족 듣고 와도 되고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말레이시아를 하든지 과테말라를 하든지 예를 들자면 언어를 만약한다면 그런 거 하나 정도 우리 직원들은 영어 다음에 뭐 스페인 하나도 있고 많아요. 일본 하나도 있고 그거는 진짜 자기가 필요하니까 배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참고인데 자 그래서 기업들은 뭘 보느냐 기업들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잖아요. 경력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출신학교입니까? 보세요. 아닙니다. 기업들은 어쨌든 이과를 뽑으려면 그 전공 지식을 보겠죠. 전공 지식, 그죠? 전공 지식 봅니다. 그럼 아르바이트라는 게 뭐냐? 인턴 아르바이트, 편의점 아르바이트 보는 게 아닙니다. 관련 분야. 여러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관련 분야의 아르바이트라는 겁니다. 자, IT 같은 거 뭡니까? 인턴십, 우리 회사 인턴십 했다, 뭐 네이버 인턴십 했다, 뭐 하드웨어 인턴십 했다, 아니면 컴퓨터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럼 가면 되죠. 그건 다 자기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경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력이 다 회사 우리가 경력자들은 뭡니까? 내가 이 회사에 공부했으면 다른 회사 가면 내가 했던 이 경력이죠, 그죠? 여러분들 경력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으니까 이력서 다 보고 사는데 보면 이력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좀 동의대서 보내달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냐? 세븐일레븐 알바 7개월, 뭐 여기 7개월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만약에 내가 피자세 취업하겠다. 그럼 뭡니까? 피자 알바, 롯데리아 알바 이런 경쟁사부터 이래가지고 한번 이런 이 친구 이런 분야를 가기 위해서 이런 알바를 했다. 바로 경력을 이런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 관련 분야에 알바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인턴십 해야 돼. 그죠? 다양성 있게.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죠. 거의 40% 아니고 50%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들이 대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력서 보고서 한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냉정하게. 진짜 이력서를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뽑아면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근거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 개근,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 올 조교,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까지 프로젝트 단 한 번도 딴 적 없다. 1학년 때 4학년까지 근로자금 몇 해, 승진자금 몇 해. 이게 그냥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경력 공부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어쩌고 하고 공부가 어떻게 하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했지만 이런 또 중학교 1학년 때 고3까지는 올 개근해서 이 친구 참 성실하구나. 공부를 좀 부족하다더라고. 담당자 알겠죠? 이런 사과 조결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력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쉽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거 모릅니까? 근데 물어보면 돼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스펙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준비해야 되면 아까 그래서 뭡니까? 크게는 이게 큰 덩어리예요. 하나는 기업은 하는 그 세 가지예요. 전공 지식, 관련 분야의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두 번째, 프로젝트 경험이 있죠. 프로젝트 경험 이런 것들 그죠? 프로젝트가 다른 것도 여기 되겠죠. 그다음 아까 말한 주변 영어 관련 분야 영어나 뭐 수상연합 이런 것들, 뭐 봉사활동 이런 건 옵션이고 이런 것들은 나머지 옵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자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만이 어떻게 된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쳐지느냐는 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또한
이 회사를 내가 가면 괜찮을 수 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 근데 분석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보세요. 비전 있는 회사는 내가 원하는 분야를 할 수 있냐? 복지가 잘 돼 있냐? 구성은 잘 돼 있느냐? 최소 5년 이상 갈 수 있는 회사가 연봉 혜택을 맞느냐? 이런 걸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알아볼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했죠. 인터넷도 있고 주변 선배도 있고 뭐 면접볼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 취업 지원서나 이런 물어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코스닥이니까 또 전부 다 올려놓잖아요. 다 오픈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정보했는데 그조차도 안 본다는 거야. 심지어 우리 회사가 완회사입니까? 뭐 한국 IT 회사하고 뭐 세계 이업체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대충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우리 회사 울고 싶은지 안 오지. 일단 인상부터 보는데 여기 우리 회사 오고 싶은 마음인지. 왜? 여기 연봉이 있으면 세다고 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더 들어서 왔대. 뭐 예를 들면. 그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었는데 인터넷에 한번 정보를 찾아보면 정말 좋다. 이런 회사가 있었네. 나도 몰랐네. 이럴 수도 있고 애초부터 이런 거 아닌 걸 통해서 아닌 것도 계기를 통해서 우리 회사를 알게 됐는데 이렇게 준비했으면 이런 학생들 있잖아. 너무 감동받잖아요. 이 친구 우리 회사를 오기 위해서 4학년 때부터 좀 준비를 했었네. 바로 그 플러스 하고 가겠죠. 그럼 그런 자기 회사에 대해서 딱 소개했고 자기하고 이 회사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일을 담당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부족한 걸 어떻게 메꾸고 또 이렇게 딱 조심있게 하고 이 친구는 우리 회사를 오기 위해서 진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나름대로 준비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기업에 가려면. 어떤 회사를 가냐, 어느 삼성 가냐, 현대 가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분야를 갈 것이냐 이게 우선이죠. 어떤 분야. 그래야 돼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인턴십이 있겠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무슨 대웅항만 물류학과다. 저는 제가 서 인턴십을 사실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1학기 정도. 그게 이름은 경력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이력서에 들어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 그죠? 그 회사는 정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제조업이냐, 건설업이냐, 서비스업이냐, 물류냐, 공공기관이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수집해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산수 문제 내가 내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그럼 뭐 액션이 아니고 플레이는 아닌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가 지구를 봐야 되는데 그 분야를 알아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수집은 안 하고 그 회사만 관리한다.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취업은 그렇습니다. 어떤 직종을 선택하고 업체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 면접을 보고 입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력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꾸 뭡니까?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취업 박람회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상공회에서도 기업 현황도 있고 온라인 검색도 있고 관련 직종 선배 친구 등등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취업 지원센터도 있고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쫓아다녀 본 적이 있으신지는 저는 안 봤으면 모르겠고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없더라고요. 어떤 인터뷰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없다 보니까 4학년 때 보면 봉사활동이 좀 갑자기 많아졌어요. 4학년 2학기 때 무슨 봉사활동 그게 다예요. 뭐 기업체 봉사활동 보고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케이스도 있던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비전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취업할 확률이 높다. 그죠? 높겠죠?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을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안 할까요? 라면 자꾸 강조하잖아 제가. 그러니까 기초, 상식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큰 기업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맞아. 그럼 나 공무원 할래. 그 공무원 또 이제는 또 시험 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도 너무 딱딱해. 이렇게 갈등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단기간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직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직장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계속 옮겨요. 최소 3년은 다녀야 돼요. 그래야 경력이 됩니다. 3년을 다니면 그래도 제가 비전은 이게 회사가 안 좋았는 게 아니고 좋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다니다가 네이버 좋잖아요, 회사가 예를 들자면. 그래도 점프에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더 좋은 환경에 또 더 좋은 실력을 겸비했으니까
그런 거는 뭐 이직할 수밖에 없는 거 여건이 있겠죠. 나름대로 되게 잘한다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능력도 안 되는데 뭐, 그죠? 자기는 뭐 풍부한다? 그건 아니겠죠. 큰 기업 들어가 대상.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내 칼라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기본적으로 그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사하고도 재수생이 많이 생깁니다. 또 퇴사하고 입사 재수생 뭐 취업 재수생 생긴다잖아요. 무슨 사법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뭐 10번 이상 떨어지는 뭐 학생도 있었어요. 더 웃긴 건 제가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뭐 입사를 대기업 치고 했는데 230 몇 번인가 200 몇십 번을 떨어졌대. 그걸 책을 내가지고 뭐 어떤 자기가 또 유명한 또 강사가 됐더라고. 근데 사람 잘 기억 안 나는데 저하고도 같이 옛날에 강의가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입사 떨어진 경험이 학생들도 도움이 되는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런 또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학생들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혼란감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진짜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부모님과 주변사 기대, 뭐 어떤 서류 준비 압박감, 토익 공부, 비용, 기타 등등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또 연예인 또 탈락도 자신감, 배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나한테 되게 말고 정치업으로 갈래? 또 정치업 가보려고 이것도 아니거든, 지금. 만만치 않거든. 여러 가지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재수생이 자꾸 생긴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취업 스타디 그룹도 생기고 다양성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먼저 보면 깨꼬치 읽어요.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예를 들면 깨꼬치 읽어요.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잖아. 어떤 이력서하고 또 자기 생각도 달라요. 어떤 기업은 이력서만 보고 면접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이력서가 완전 다른 내용.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하다. 그래서 자기의 칼라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취업이나 직업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다 혼란감이 오는 거예요. 뭐 좋은 데 가면 좋겠죠, 그죠? 자기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자기를 분석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때부터 2,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준비 기간도 시간이 1, 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알 수 있죠. 근데 1, 2학년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뭔가 자기가 와닿아야 되거든요. 근데 3, 4학년 그래도 조금은 감을 잡을 시기니까 4학년 때는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때서 이제 조금 감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안 넣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취업을 방랑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수도 1년 정도 더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고 해서 차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년 동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공이 아닌데 자기가 위에서 인턴십을 해보고 과는 다르지만 1년 동안 IT 학원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입사를 딱 했는데 어디서 말 보내? 우리 회사 인턴 했다고 그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를 거기서 이렇게 준비를 했대. 근데 지금 너무 잘해. 1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뭐 몇십 년 것도 몇 년도 안 가. 뭐 1년이지만 알차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아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24시간 중에 20시간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해서 다니고 자기도 저녁에 가보죠.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직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직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취업하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다만 다양성 있게 면접을 보면 좋습니다. 경험을 얻기 위해서. 다양성 있게 면접 보는 거는 그렇죠. 경험이 되겠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 면접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첫 직장 몇 군데 중에서라도 세 군데를 내가 면접 보게 되면 그 세 군데에 대해서 혹시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본인 마음 좀 다르면 되지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면접 경험은 참 좋은 거예요. 어쨌든 실제 면접 보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거예요. 지금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취업하기 워낙 어려워서 구직 공백 기간 길어져서 일단 취업하고 나서 다른 데 가보자. 그럼 취업 안 하고 알바하면 되죠. 알바하면서 해도 되고 그걸 이제 구시할 때는 또 너무 지쳐서 대부분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해요. 제가 실제로 다 가봤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참고사항을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찾다 보면 결국 장기적으로 뭡니까? 재수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능력의 고려 없이 어떻습니까? 만약 능력 관계없이 어디 더 큰 회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입사 가능성 있게 지원했을 때 입사하고 나서 실제 이런 겁니다. 내가 A라는 부산의 지역 신문사 다녔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취재도 잘 돼가고 또 기자상도 받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뭐 MBC 가야 되고 서울 MBC 또 서울 조중동 메이저 신문사도 가요. 왜? 그러니까 그 경력 관리예요. 네? 그럼 그런 경력 관리가 돼야만이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 3년을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기회들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나 뽑고 대기업 다니다가 우리 회사 올라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실력이 더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대기업 중에 메이저 뭡니까? 모 회사인데 6개월도 안 돼서 자기가 실력 부족으로 퇴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대기업 따 보니까 디테일한 건 안 하잖아요. 그냥 개발도 좀 대충 이렇게 하고 해도 넘어가니까 대기 인원이 많으니까 죠. 그래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경력 관리가 문제 되겠죠. 그래서 대기업 다닌다고도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 다닌다 해서 다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는, 내 칼라에 맞는 그런 직장이 중요하다. 그래야 장기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수한 사람이 아니고 잘 준비된 사람, 기회 왔을 때 준비가 됐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준비가 했느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너무나 쉬운데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는 단어고 안 와닿잖아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다는 거 산수문제 낸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산수문제 못 푸는 게 좀 쪽팔렸죠. 쪽팔린보다는 뭐지? 이랬잖아요. 다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왜 몰랐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지가 그래도 좋은 학교 다니는데 산수문제 못 푸는 게 쪽팔리잖아. 바로 그걸 나 노린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네가 이렇게 좋은 학교 다니면서 최소 공대 다니면 이 정도는 풀어야지. 사실 깨달아야 이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이 학교로 여기서 고등학교 열심히 했는데 왜 대학에 와서는 아무 생각 없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단점이 그 이야기입니다. 왜 고등학교 때 그걸 했는데 왜 대학에 오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대학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물어봅니다. 대학의 정의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내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수님들 그럽니다. 굴대자 배우라 큰 학문을 배우는 거. 대학 맞습니까? 큰 학문을 배우는 거 맞죠? 이게 대학입니까? 대학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이 다른 뜻 없을까요? 요 이야기하면 대학의 정의를 내 말을 상식으로 이 대학의 정의를 아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내가 대학생인데 대학 정의를 몰라. 두 번째, 내가 IT 학과를 나왔는데 IT를 물어보면 IT 영어로 풀는 혹시 아세요? IT 하잖아요. IT BTCT도 있고 BTCT 몰라야 돼. 정작 IT를 하는 사람이 IT 학과인데 뭐 컴퓨터 소프트 IT 영어로 풀이 뭐예요? IT가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IT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IT 하잖아요. 그럼 IT가 뭔지도 플레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해석하면 뭔가 혹시 아는 사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해석을 하면 아는 사람? 바로 알잖아요. 정보기술 다 알잖아요. 답을 다 아는데 이렇게 답을 다 아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아닌데도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IT를 몰라요. IT는 뭐 IT 다 알지. 왜?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런 건 너무 쉽겠죠. 이것도 시험 많이 푸는 거예요. 수학 그죠?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산수는 일반 사람 너무 쉽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이 그런 거 풀 수 있겠어요. 이것도 시험. 저는 인수분해도 못 풀어요. 지금. 근데 인수분해 지금 필요합니까 저한테? 안 필요해요. 나는 물고 사서 10,000원 주고 이거 8,000원짜리 물고 사면 10,000원 줬어. 2,000원 받으면 돼. 생활에 필요한 건 내가 이게 필요한 거지. 바로 그거야. 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걸 안 하고 왜 자꾸 어떤 걸 하냐 이거죠. 기업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필요한 걸 해야 돼요. 투자도 인재를 기업이 인재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인재를 뽑아서 교육시키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다이아몬드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원석이 있잖아. 여러분들 원석 기초가 잘 되는 원석을 딱 가져와서 뭘 한다? 잘 교육시키고 잘 다듬어서 뭘? 인재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하는 중소기업 기업들의 원칙이죠. 잘 된 사람 가서 뽑고 좀 뭐 연구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초가 잘 된 사람은 우리가 잘 교육시키고 그걸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면 기초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원석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빛나는 인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원칙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기초, 기본, IT, 그러니까 대학위생인데 대학위생이 정의를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시간 나면 나중에 얘기해줘.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대학생으로서 대학생이 뭐지? 가치관을 해야 될까? 대학생의 가치관.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자긍심, 가치관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니야. 저 친구가 뭐 명품백을 샀으면 나도 저거 예쁘게 나도 사자. 저 옷이 너무 예쁘다. 나도 저 옷 사고 싶어. 예를 들자면 뭐 인간이 본성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취업을 뭐 내가 중소기업 전략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이다. 이 과정을 아는데도 읽어보면 어렵습니까? 이 내용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지금 학생들은 취업 특강, 전략 뭐 많잖습니까? 교과 과정도 있죠. 그런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취업 스타디 뭐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냐? 딱 정해져 있잖아요. A라는 회사 대기업 토익 몇 점? 750점 기본이다 하면 750점 따면 돼요. 아니면 대기업 안 가면 돼요. 또 토익 안 치는 데 가면 되겠죠. 제 후배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참 재밌는데 자기는 대학교를 딱 다니면서 공부를 전혀 안 했대요. 내가 얼마 하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시험을 치지 않는 회사를 찾는데 뭐가 있을까? 4년제 졸업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화교환원인가? 뭐 SK텔레콤처럼 뭐 상담원이랍니까? 상담원을 신청했대요. 그건 시험 치고 그런 게 없대요. 그냥 면접 보고 그냥 하면 된대요. 근데 걔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들어보니까 너무나 그냥 시험 안 치고 할 수 있는 걸 못 찾다 보니까 상담을 해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나는 자기가 강의에 좀 소질이 있었는지 뭐 말에 소질이 있었는지 그런 있었는 거야. 그래서 MBC 서울 MBC 아카데미를 가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 30대 중반쯤 되는 30 초반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겠죠 아카데미에서. 근데 저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해서 MBC 리포트도 좀 했어요. 부산에 좀 하다가 교통방송도 좀 하다가 뭐 그래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대기업의 어떤 무슨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히트를 치가지고 지금 유명 강사가 돼 있어요. 짧게 연락했는데 근데 하루에 엄청난 뭐 옛날에 들어보니까 매일 이때 강의가 풀로. 네? 근데 오늘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트렌드라는 게 트렌드는. 근데 제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친구한테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전화가 왔대요. 뭐 2,000번에 3,000번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2,000번, 3,000번 뭐 이렇게 그걸로 돌리면 됩니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2,000번인가 눌렸대요. 그 상담을 교환을 바꿔주고. 근데 그 회사가 난리 났대요. 왜 난리 나는가? 그 할아버지 2,000번을 눌렸대요. 그 전화번호를. 실제로 2,000번을. 이해됩니까?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 노인께서 2,000번을 누르다 2,000번은 200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2,000번 누리라니까 2,000번을 누리라 하니까 그 분은 그 할아버지는 2,000번을 누린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나요. 아무것도 똑같은 거예요. 말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 상식적으로 잘못 아까 IT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 기술 했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생각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칙 연산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왜 곱하기부터 먼저 할까요? 결론 111 더하기 2 이래도 되는데 왜 이걸 먼저 곱하고 2 더하기 2 더 할까요? 법칙이 그렇대. 법칙.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법이잖아요. 법이 그런 거예요. 따라야 될 거 아니고. 저 같으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창의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가 이때까지 강의하는 교수님 중에 와닿는 이렇게 SBS 같은 교육방송 비슷한 건데 똑같은 자기 서울대 학생인데 학점이 3.5고 타더는데 사회에서 창의력 차이는 거의 90대 11 차이 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대기업 갔는데 그 대기업 내가 같은 부장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같은 부장이 뭐 20년 정도 권리가 해결된 걸 그 친구 2년 만에 해결했대요. 뭐 그 이야기 들으면 그만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수학을 풀면은 네가 풀 수 있는 만큼 풀어봐라. 네가 답을 보지 말고 풀어봐라. 네 나름대로. 근데 비행하는 친구는 불안하니까 답을 보고 문제를 풀고 답을 보고 문제 풀었대요. 똑같은 그 학생들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됐잖아요. 결과는 학점은 비슷했지만 졸업하고 나서 생각의 차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태인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마지막에 하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유태인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뭐 교육 잘하는 것도 맞겠지만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광고도 포지티브 광고가 있고 네거티브 광고가 있어요. 좋은 광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한해 교통사고 얼마나 좋냐면 질문해도 너무 많이 죽어요. 젊은 사람들 교통사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취업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유태인은 교육은 유태인의 뭐 뭡니까 학살 당한 그 장소 알죠? 옛날에 뭐 거기 그런 장소를 다 만들어 놨대. 만들어 놓고 실제 저 선조들 다 죽은 과정을 다 뭐 포스터를 붙여 해놨겠죠. 그래서 결학을 딱 간대요. 학생들 좀 어린 학생들이겠죠. 많이는 어리지 않고 쫙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솔해가지고 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 방송은 오겠죠. 그래 딱 나오면서 모든 학생 다 운답니다. 다 운대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랬는지 압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런 역사를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다시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걔들이 뭘 느끼겠어요? 이런 역사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뭐,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럼 전 세계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자산가 될지, 학자가 될지, 그러니까 과학자가 될지, 그런 돼야만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잖아요. 벌써 걔들은 그때부터 딱 사고를 갖고 사고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르죠. 인구 작아도. 나는 다른 거, 유태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그 한마디가 제일 와닿았어. 그래서 똑같은 제가 교육청에 또 대학생들 견학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들한테도. 사실 여러분들 영락공원 가보죠. 영락공원.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세상에는 5분의 1을 모릅니다. 5분의 1.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유태인이 그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절실하잖아요. 자기들은. 그거는 난 열심히 해야겠다.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 없잖아요. 자, 우리 문진이한테 징비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 얘기 징비록, 유승용이. 우리가 그런 걸 딱 만들어 놓고 우리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3년 받았는데 이렇게 몇세 친일 많이 다녀서 우리는 이걸 안 만들어야지. 그런 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직접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과서로만 가지고 다 들었잖아요. 취업 교과서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보면. 그걸 본들 확 와닿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확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실 취업 전략이 다 좋아요. 좋은 마음입니까? 실천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유명한 강사가 여기 와서 가르쳐 본들 다 좋은 말이죠. 내 말고 다른 사람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왜 기초를 강조하겠어요? 상식을 강조하겠어요? 답을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답을 다 알아요. 여기 뭐 어느 사람들 와도 강의는 다 답을 다 알아요. 지역 관련해서 답은. 다만 내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부분도 있고 내가 될까 안 될까 불확실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그런 거지. 근데 고민되면 지금 하면 되는데 했을 때 내가 되겠나?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
시간이 걸려서 될 게 있고 시간이 안 걸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시간 만약 충전 안 하는 것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하기 전에 저 중소기업 전략이나 저 두 가지만 보면 돼요. 한 크게 샘플링만 보면 되니까 내가 말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전공 혹시 뭐겠어요? 혹시 자 전공 혹시 맞출 수 있겠어요? 나도 경영학과, 검도공학과, 무슨 과 같아? 국어국문학과, 뭐 철학과도 있더라. 예. 무슨 과 같아? 식품영양학과죠. 안 해요. 제가 요리 30년 했는데 안 믿네요. 무슨 과 같아?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반전의 사람이에요. 저 미대 나왔습니다. 미대. 지금 작가 생활해요. 근데 미대 나왔는데 MBA 출신 나왔는데 인사팀이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세계 2업체예요. 덕분 이야기해줄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다 공짜였어요. 전부 다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개도 쳤어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없잖아요. 수학할 줄도 몰라요. 영어 기초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창호 교수나 김민경 강사 이야기하는 이유가 똑같은데 비슷하죠. 김창호 교수는 음악했죠. 저는 미술했죠. 근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반에 65명 중에 거의 60등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선생님은 내가 공부 잘하게 보이는데 니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해?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입니다. 일단 얘기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입니다.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데 됩니까? 그거보다는 그림이 더 좋았는데 상은 그림상 다 받았어요 제가 학교한테.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나 또 우겼어요. 인문교육 한다고. 그 동네 고등학교 시험 쳤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공부를 해도. 왜? 기초가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내가 왜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치보자. 그럼 내가 깨달은 바가 있을 거다. 진짜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갔습니까? 회복 안 되면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도 기초가 안 되니까. 기초가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게 국어,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시험 때. 그때 깨달은 거야.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있어도 내가 고등학교 가겠나? 그래서 어디입니까? 김창호 교수처럼 아무나 원서 쓰는 데를 갔어요. 아무나 원서 쓰는 데. 그 학교 부산에 있습니다. 지금은 잘 바뀌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 20살, 23살, 30살, 19살인가? 다 늙었어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다 뭐냐? 나는 그 학교를 너무나 잘 갔습니다. 왜 잘 갔는지 압니까? 그 이야기가 또 며칠 걸려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아무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다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집도 잘 살아도 있고. 이해되죠, 이제? 근데 나는 그 학교를 너무 잘 간 거예요. 비 오면 학교 놀아요. 높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죠? 근데 그 학교 갔는데 결론은 뭐냐? 아무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시험 냈겠죠. 그래서 내신등급 1등급이에요. 전교 1등. 반장, 부반장.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거기서 다 경험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언제가 네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네가 어느 학교 가서 반장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 가서 또 사회나 누가 될 수 있다. 근데 안 믿잖아 사람들은. 당연히 나도 있죠.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겠나? 했다면 되겠습니다. 나는 당당했죠. 자 고등학교 가니까 아무도 공부를 안 하니까 내신을 1등 받았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간 사람 제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명, 두 명인가 있었나요? 전기 한 600명 정도 되나? 어쨌든. 기억이 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교정 8m 브레이크하드 축 대학교 4년 축 4년제 대학 학교 축 학교 브레이크하드 하고 박수하고 대학교 4년 왔다고 고등학교 받아주는 거예요. 브레이크하드 축 사고 고시 학교 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 가보세요. 국어 공무원 축 학교가 붙어있어요. 브레이크하드 국어 공무원. 자 이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 못 할 수도 있어요. 기초 없어도 돼요. 지금이라도 기초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와서 아까 산수만 잘하면 되더라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영어를 해야 되잖아. 우리 회사 영어. 나 토익이라도 해야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만 정하면 너 영어로 비즈니스 할 거 아니잖아요. 해야만 하면 되잖아. 쉽게 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명을 배워야 되겠죠. 느끼잖아요. 그것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대학 가서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다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오늘 장학금 받고 아무 공부 안 하고 그 교직 들었어요. 교직이 힘들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회사는 또 뭐 똥꼬가 들어왔죠. 근데 지금도 그림 하잖아요. 작가 생활하고 버스킹도 하고. 여러분들과 더 인생을 어찌 보면 더 즐겁게 살고 있죠. 딱딱하게 안 살잖아요. 왜?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깨달았다. 근데 그런 경험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학교를 갔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거예요. 더 뭡니까? 부정적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 또 들었잖아. 이것들이 중요한데 내보고 야, 니 공부 좀 잘해. 그런 이상한 고등학교 갔네. 이라고 친구가. 그게 몰랐으면 저가. 그게 어땠어?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갔으니까 당연히 그거 가는 거 아니고. 근데 지금 어떤 너무 행복해. 뭐 때문에 이래 됐어? 당당하다는 거야. 제가 어느 총장님께서 그러죠. 우리 총장님 저 서울에 좋은 데 나오셔서 고등학교도 좋은 데를 잘 모르잖아요. 나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좋은 위치에 있으면. 그죠? 과거를 모르잖아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집이 가난하다. 나는 키가 작아 못생겨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왜 남 탓합니까? 부모 탓합니까? 저는 부모 탓한 적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도 감사할 줄 알고. 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 말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폭행을 당하고 했는데도 쏘가 웃었잖아 말이고. 내가 현재 이렇게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고민해본들 바뀌겠습니까? 자기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탈출법, 힘든 것을 어떻게, 그럼 그런 것들 취미잖아요. 무슨 취미가 있으면 뭐를 좋아한다, 음악 듣는다, 산책한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은 학습 효과에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왜 조직이 적용이 안 되느냐? 그냥 조직적인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친구들만 대화만 해봤지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여본 플랜이 없다는 거. 물론 프로젝트 같은 건 하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냐? 학교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없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대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은 많이 되다. 제가 이 말이 아닙니다. 대학교 관계자분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어린 분들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정도로 생각이 짧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제가 많이 받아요. 왜 많이 받느냐? 우리 회사에서 누구라도 한 사람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턴십 많이 받아서 동의학생도 오고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 학생들이 잘 됐을 때 그게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좋은 데 취업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을 권장하고 싶은 이유가 대기업은 정보가 많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서 두세 가지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혹시 좀 끊었다. 네. 슬라이드를 네, 바로 바꿔서 다시 읽거든요. 이거 한 10분이면 아까 그 취업 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취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핵심은 차사가 요구하는 인재를 뽑지 이제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마다 딱 차사에 맞는 인재를 뽑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까 많은 시간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취업 전선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짧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제가 뭐 많은 걸 알 수 답은 있는 수는 없고 여러분들 과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고 우리나라에 그죠? 내가 아까 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식도 나쁘죠. 중소기업 별로 좋지 않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아직까지는 선호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들이 많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왜 좋으냐? 내가 삼성에 뭐 이건 회장님 바로 만날 수 없죠? 신입사원이 바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신입사원 우리 회사 대표님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유연성이라는 거. 그러면 향수 리더십이나 이런 걸 직접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숨 쉴 수 있는 것들을 가까운 환경 속에. 그래서 제가 전 부서를 다 돌았어요. 재무만 빼고. 경험 엄청나죠? 영업 마케팅 팀장도 하고, 네? 경영, 인사, 총무, 교육 다 제가 하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다만 재무적은 제가 뭐 완전 회계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빼고는 근데 기본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엑셀에서도 하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사업을 체력도 관계 없어요. 앞으로 내가 자본만 일단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와 같이 그런 중소기업의 큰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은 딱 쉽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준 대신에 뭡니까? 좋은 음식을 줘요. 좋은 달걀을 놔야 되죠. 닭장 속에는 달을 딱 넣어놔요. 그럼 알을 놔. 좋은 거 줄게. 근데 중소기업은 뭡니까? 토종 땅이고. 뭐 지렁이도 먹고 상추도 떠듬고 자 돌아다니면서 자유롭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닭장 속에 있는 닭은 어떠세요? 비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어려우면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 이해되시죠?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점 거의.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가는 사람이 많아도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갔죠. 바로 그겁니다. 대기업에서 좋은 인재를 이런 친구 더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나 TS 사관학교 좋은 인재를 다 서울 대기업 다 가져갔어요. 옛날에 뽑아가고. 심지어 NHN도 가는 네이버인가? 그거 있어요. 좀 기업 큰 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업비가 좋은 데 가는 건 그잖아요. 그죠? 그런 말도 들은 것처럼. 그래서 중소기업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만약에 입금만 된다면 중소기업을 뭐 군자하고 싶어요.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물론 대기업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맞죠? 공무원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공무원 해야 돼요. 사실. 공무원 해서 공무원하고 대기업 가서 대기업 가야 돼요. 자기만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그릇을 잘 자기가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그릇을.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요건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결국 기업은 뭐냐, 조직도 마찬가지, 대기업도 조직에 잘 융화할 수 있는 인재로 합니다. 혼자 잘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다 안 되죠. 이것도 자기 혼자 잘 나면 뭐합니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요 이야기만 해도 벌써 한 두세 시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사실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요 하나만 테마 가지고도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해를 다 하니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냥 책에 이론적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A군, B군, C군, D군,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군, 이렇게 또 여학생하고 나머지 같은 지방군. 근데 실제로 평가 결과는 지방군에 있는 대학하고 여학생이 껴있는 그 그룹이 생산성이 90% 나와요. 80, 5, 6% 이상. 나머지는 뭐 서울대 팀들, 뭐 팀들 이렇게 하고 그 프로젝트 행동을 막 서로 내가 올리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을 때요. 내가 옛날에 좀 시간 좀 됐는데. 그거 왜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도 재밌는데 어쨌든 그 사항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성실계, 인감 이런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이제 다 아는데 성실이 어떤 거냐 물으면 몰라요. 우리 열정하고 열정, 들어봤죠? 기업체 열정 이상 본다. 열정이 뭡니까? 물어보면 열정하고 성실한 차이점 아닙니까?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겁니다. 핵심은 아까 맞죠? 자꾸 강조하는 건 뭡니까? 기업이 그걸 잘 받으면 1등 인재가 아니에요. 자사에 맞는 인재를 잘 뽑는 건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로. 아까 내가 다 말했던 게 나왔죠. 이제 이거 다 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이런 인턴십을 활용하라, 회사에 나면 정보를 반파라, 기업으로 국가대로 제파라 이런 식으로 수집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그래도 지금도 안 됐다는 겁니다. 4년 때부터 만약에 취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1년 동안 딱 목표를 잡고
하세요. 이렇게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기업체는 중소기업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든 마찬가지 직무로 어필해야 돼. 직무를 보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건 옵션이지. 직무가 옵션이라는 거야. 직무. 그 밑에 다 있죠. 제가 말했던 것들 그죠? 아까 다 했죠. 한번 보십시오. 딱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뒤에 부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참고 자료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자 합니다. 강의는 잘 드리고요. 한 5분 남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팁입니다. 자, 실제로 하게 되면 여러분 준비는 자 내가 IT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경영학과 나왔어. 토익 900점 이상이에요. 근데 IT인데 이 친구는 IT 학과 다니면서 관련 자격증 땄어요. 그냥 IT 프로그램도 공부했고 그래 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상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 인턴십도 뭐 이런 했어요. 그래서 저는 1회사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100% 걸려요. 100% 우리 회사에. 아주 우수한 문제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근데 토익 점수 없어요. 영어도 안 돼요. 그것도 걸려요. 우선은 직무가 없어요. 직무. 근데 이 친구는 토익 점수 900점 이상이고 IT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C 언어에 대해서 조금 가문이 있대요. 근데 의외로 6개월 정도 학원을 샜다. 그럼 또 달라요. 비전공자를 할지라도. 가능성 있네. 한번 역으로도 될 수 있고. 이 친구는 워낙 법벽하지 않은 거죠. 다 준비해봐야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관심 있어가지고 관심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분야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자. 저는 아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때 슈퍼맨이 같습니다. 내보고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때요? 그런 경험에 있어서 저는 무에서 참됐지 않습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는 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도 저보다 100배 낫죠. 걔가 영어 공부할 기회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을 투자했죠. 회사에서 남들 갈 때 난 밤새도 있었고 하다 보니 벌써 10시간이 돼버려. 예를 들자면 하다 보니 뭔가 하다 보니 시간 금방 가는 줄 몰라. 시간은 제가 이거 보면 되는 거 시간이 안 가죠. 여러분 알다시피 게임 좋아하면 금방 가시간 가고 10시간 가듯이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어때서 금방 가버리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를 싫어했는데 영어가 재밌는 거예요. 팝송을 듣다 보니까 그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팝송을 가지고 교과서를 했어요. 재밌죠. 일반 교과서 적을고 팝송 책 가지고 교과서를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때 흥미를 얻었어요. 그것도 생활 영수가 됐어. 영어 그렇게 공부를 못했다는. 바로 그런 거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그 문교부가 안정하더라도 학교 수업 때 한다는 뭔가 변화를 주는 거야. 지금 우리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학교마다 다 지금 고등학교 그렇죠. 근데 정작 변화가 되는 건 대학인데 그럼 우리 대학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 좋은 인재들로 이렇게 좋은 대학의 인재들이 사회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 뭘 배웠는데 뭘 어떻게 활용합니까? 다시 근데 아까 말했죠. 조직에 융합 인재를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여러분 다 조직 융합됐어요. 대학 캠프 와서 MT도 가고 뭐도 가고 다 갔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릅니까? MT가고 조직하고 같이 화합하고 하는 게 다릅니까? 기업도 MT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스타디 하잖아요. 스타디 하는 거 기업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사탕 하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조직에 정의 안 됩니까? 해놓고 해는 딱 해봤는데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저 기업하고 이거 다르지. 물론 다르죠. 자 군대 조직하고 기업이 갔으니까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뭐 군대 조직 계급 있잖아요. 부장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대 조직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군대 조직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유사한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하고 학교 생활 다 똑같다는 세상. 다만
프로세스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싶은 건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가져라.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똑같은 조건이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게 나만의 무기. 그럼 준비가 되라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럼 준비를 하려면 나만의 무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필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 준비할 사람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을 가급적 추천하는 이유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뭐 대기업 갈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